보수에 비해서 도덕성은 우위라고 할 수 없다. 그거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당신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TV 정치 독해 김진영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정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3년 6개월간 끌어온 청와대발 하명수사,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1심이죠. 상당 부분이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입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무감사 결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의 행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추려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 따끈따끈한 이제 판결문을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방금 정말 이제 2시에 선고가 있었고,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3시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이고, 실제로 이 판결문은 거의 처음 아마 방송하는 걸 겁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 송병기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철호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항우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했고, 경찰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송 전 시장, 백원우 비서관, 이런 분들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이번 1심 선고는 그냥 징역형입니다. 실형인데요. 이건 집행유예가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법정 구속합니다. 재질이 안 좋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현역 의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이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1심 판결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보다 보면은 재판부에서 청와대발 하명 수사를 도덕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있고 재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시작한 이런 하명 수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죄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집권했던 4년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결과도 똑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대해 도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이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단이 한 일단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측근들, 그리고 송철호, 그리고 울산의 민주당,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의 울산의 민주당 공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그 문재인계의 어떤 공천 문제, 15명이나 연루가 됐거든요. 내년 4월의 그 총선, 이런 부분까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엄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민주당 막말은 선거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 최강욱 의원이 앙컷 발언을 했고, 앙컷 발언 하기 전에 침팬치 사회에도 앙컷은 안 쳐진다 등등 조국 출판 기념회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출판 기념회에서 민형배, 최강욱, 이런 김용민, 이 세 사람이 거의 삼각 트리오를 이루면서 계속 막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도부에서는 출당 조치라든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막말하는 사람들의 핵심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고, 이재명 대표와 이 사람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야 하지 마라, 나는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팬덤 세력들이 제일 재미있고 늘 같은 소재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낄낄거리고 희죽거리고 웃을 수 있는 거, 자기들끼리 말잔치 할 수 있는 거,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카드라를 계속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막말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까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계엄 이야기는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뜨니까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아마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판도라 핵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일어난 이야기다.
그 영화를 엄청나게 선전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핵 산업을 완전 정지시키는 상황까지 몰아붙였는데요. 결국은 서울의 봄이라는 이 군부 실세들의 쿠데타, 이것을 자꾸만 부각시켜가지고 집권당, 국민의힘, 검찰 독재, 군부 독재, 이걸 자꾸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다분히 목적을 가진 막말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했는데요. 탈당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이낙연 전 총리는 말을 좀 신중하게 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직접적인 날을 세우는데 핵심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고 면역 체계가 붕괴됐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민주당에 존재하는 이낙연계, 이 이낙연계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음 총선, 그러니까 공간위가 뜨고 공천심사 활동이 가시화될 때쯤이면 이낙연계는 아마 공천에서 다 배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기 식구들, 자기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게 지금 이낙연 총리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이런 발언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도덕성 발언, 정치인에게 도덕성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은 도덕성인 굉장히 우위에 있는 정당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수에 비해서 도덕성은 우위라고 할 수 없다. 그거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당신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탈당의 명분을 찾겠다는 겁니다. 전국이 재밌게 돌아가는 거는 민주당이 지금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준석 신당이 상소화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은 대통령이 한남동에 저녁 초대를 해주지 않는 한 1월 달이면 신당 창당할 게 분명하거든요. 다음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식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의 손을 잡고 뭔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라는 건 항상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준석은 신당 쪽으로 갈 것인데 사실 신당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김이 많이 빠졌고 새 확산도 어렵거든요. 대구를 중심으로 어떤 신당을 다져보겠다 하지만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쪽에 이낙연 신당, 이쪽에 이준석 신당,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4당이 어떤 총선을 치르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상수화될 것인지 가시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재밌는 것은 이런 새로운 변화들, 여기에다 한동훈, 원희룡 이런 부분들까지 얽혀가지고 상당히 전국이 재밌게 돌아갑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특보 4명을 임명했거든요. 특보 4명을 임명해가지고 대표 체제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마 재출마 쪽으로, 그 지역구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정치 상황이 급속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정치가 자꾸 재밌어집니다. 지금 이제 총선 전국이 다가오고 지금 하명수사 판결도 났고 재판 선고도 났고 오늘 나온 선고와 관련된 파장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정치 독해 풀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